이 장면을 본 베인 스포츠에서는 이렇게 평했는데요. Goalkeeping to keep this match level at half-time. Timo Werner has to have the confidence to take on players one-on-one with the goalkeeper, and he decided he'd go around him. Sam Johnson with a brilliant save, and just in the 47th minute, could have gone around Munoz, but passed back. Has to have that belief that he can take on people one-on-one, because it was a fantastic run, that big chance being released on the halfway line by Son. The pace, he has got to have the confidence to finish that. 펠리스의 공을 뺏은 뒤 손흥민의 소름 돋는 시야가 놀라웠습니다. 손흥민이 볼을 가지기 전 베르너가 뛰기도 전인데 이미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를 쳐다보고 있죠. 수비들은 손흥민이 볼을 잡고 드리블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그저 손흥민을 쳐다보고 있죠. 질주하는 베르너를 막기 위해 뛰는 수비는 단 한 명. 그마저도 베르너가 매우 앞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프라인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프사이드도 없는 상황. 하지만 1-1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마무리 때문에 허탈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죠. 사실 이 골이 터졌으면 토트넘이 손쉽게 승리를 따냈을 텐데 너무나도 어려운 길을 걸었죠. 팰리스는 토트넘과의 17경기에서 단 1승만 거뒀고 원정에서 8연패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 7경기 3무사패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진 팀이죠. BBC에서도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베르너는 1-0으로 앞설 수 있는 절대적인 황금 찬스를 얻었습니다. 볼을 잘 잡아낸 뒤에 경기장 한가운데를 질주하여 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오른쪽으로 드리블하면서 키퍼가 나오도록 유도하지만 존스톤 키퍼가 잘 대처하여 좋은 선방을 보여줬어요. 베르너는 여전히 토트넘에서 득점이 없어요. 61분에도 미친 시야로 어떻게 이런 패스가 나오지 하는 순간이 등장했는데요. 중앙에서 볼을 잡은 손흥민이 슛을 때릴 것 같았고 두 명의 수비수는 손흥민의 슛을 막기 위해 대기하고 있고 한 명이 다가오는 순간 손흥민은 시야를 왼쪽으로 돌려 완전히 비어있는 베르너에게 패스합니다. 슛 때리기 좋은 볼 3개와 방향으로 전해졌는데 아쉽게도 소녀 슛으로 끝나고 맙니다. 손흥민의 슛이 골대를 때리는 순간도 놀라웠는데요. 53분 톱 위치에서 깊숙이 박혀있지 않고 볼을 잡은 쿨루셉스키의 움직임에 따라 골포스트 바깥으로 나가며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보통 수비수들은 공격수가 움직이기 전에 한 발짝 먼저 예측하여 수비할 위치를 정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트라이커는 골대 근처로 향하기 때문에 수비수도 골대 근처로 몰리게 됩니다. 한편으로 크로스를 올릴 선수를 견제하기 위해 볼 근처에 몰리죠. 손흥민은 이 점을 이용하여 반전 있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크로스를 올리는 선수보다 오히려 뒤에 위치하며 이미 깊숙이 내려와 있는 수비진과의 간격을 벌리며 슈팅 공간을 만드는 허를 찌른 것이죠. 쿨루셉스키도 약속된 플레이로 손흥민의 움직임을 이해하여 빠르게 패스했고 손흥민은 빈 공간이 극대화된 타이밍에 바로 슛을 쏘려고 계획하는데요. 바로 원터치 슛입니다. 받자마자 바로 슛을 때린다면 수비수는 대처할 기회조차 없고 빈 공간에서 아무 방해도 없이 정확하게 찰 수 있죠. 비록 골로 이어지지 않고 골포스트를 맞았지만 소름 돋는 장면이었습니다. BBC에서도 이 장면에 대해 아슬아슬했어요.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한복판에서 절호의 찬스를 잡았는데 낮은 강력한 슈팅을 날리지만 골대를 맞고 말았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에제의 골로 어려움을 겪지만 베르너의 동점골이 터지며 기사회생하는데요. 여기서도 손흥민의 역대급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레넌 존슨이 끝까지 볼을 빼앗기지 않고 크로스 상황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침투가 있었는데 53분 골포스트를 때리던 상황처럼 이번에도 골대 앞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척하다가 뒤로 빠지게 되는데요. 이미 손흥민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수비진이 그에게 속지 않기 위해 손흥민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페널티 박스 쪽 3명의 수비진 모두 뒤로 빠져나가는 순간 손흥민 뒤쪽에 있는 베르너는 유일하게 전진하는 움직임을 가져갔고 앞쪽에는 완전히 빈 공간이 생겨납니다. 이미 수비진은 손흥민에 낚여 시야와 몸이 손흥민 쪽으로 쏠려있는 상황이었기에 대처가 어려웠습니다. 존슨은 손흥민 대신 베르너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낚고 빠른 크로스를 건네주었고 골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토트넘이 역전을 만든 이후 드디어 골을 넣는데 성공하는데요. 베르너에게 보고 배우라는 듯이 깔끔하게 1대1 찬스를 성공시킵니다. 현지 해설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In behind Richards. Huge chance to seal the game, which he does in emphatic fashion. Son Heung-min with his 9th career goal against the Eagles, and they will surely complete the double over Palace yet again.
BBC에서도 손흥민은 하프웨이 라인을 지나 공을 집어들고 앞으로 뛰어갑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확실히 골라 샘 존스톤을 지나 오른쪽 아래 구석으로 슛을 성공시킵니다. 시원하게 토트넘의 세 번째 골. 공식 기록으로는 손흥민은 한 골이지만 사실상 두 골에 기여했고 골에 가까운 어시스트를 다수 기록한 맹활약이었습니다.